있을 거고 또 과거에 또 어떤 실업이 만나면 미스매칭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한 6만 개 정도, 7만 개 정도의 그 좋은 중소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좀 그러한 그 미스매칭 하는 것도 좀 없애주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통계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실업을 이제 줄이고 고용 창출하고 청년 일자를 만든다 그러면 실업률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업률에 뭐가 안 잡히나 하면 취업 준비자가 안 잡혀요.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열심히 일자리 찾아서 다니지 않았으면 그 실업률이 안 잡혀요. 그건 예. 빼요. 그러니까 막 일자리 찾아다니다가 이제 낙담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것도 안 잡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니까 다 일자리 찾으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건 또 통계상으로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고용률도 높아지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를 볼 때는 꼭 실업률만 보지 말고 고용률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교육계 이슈는 무상급식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상급식 해주면 좋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의 문제죠. 재정의 문제. 또 재원의 배분의 문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우리가 재정 확대 정책을 썼죠. 스티뮬러스 패키지 해가지고 경제 부양책을 써가지고 재정 적자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재정 적자가 많이 났는데 그건 누군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재정 적자가 많이 난 상태에서 과연 이제 갖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잘 배분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그 재벌 기업 그 자제부까지 정부가 무상급식 꼭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뭐 전부 다 주면 좋긴 좋지만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이제 그 주부들이나 이렇게 원한 것들이 보육시설 같은 것들 좀 더 예. 강화해달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해달라. 그럼 내가 보면 무상급식에서 하위 70%는 주고 위에는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좀 영세민들 보육하는데 더 주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돈만 많으면 무상도 해주고 보육도 다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글쎄요. 꼭 우리가 어느 정도 무상급식을 나중에는 다 확대하는 건 좋은데 당장 돈 쓸 일도 많은데 아주 큰 기업 자제분까지 국가가 점심값 대주면 좋아할까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예. 필요 없는 거 왜 해주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예. 그것도 하나의 그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 청년 인턴제에 관한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청년 인턴제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또 그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기울이고 있고 또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그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용위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한 30만 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공공부분, 정부 예산으로서 공공부분 일자리를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 인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은 글로벌 취업 지원 그리고 청년 취업 인턴제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했는데 글쎄요, 정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받고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만족하지는 못해요, 사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인턴제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인턴제를 했으면 그게 이제 취업으로 연결되든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직접 자꾸 그런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이 만들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것보다 민간에 예를 들어서 고용 창출하였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네. 아니면 과거에 설비 투자하면 세액 공제해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설비 투자 자꾸 늘리니까 자동화 시설 갖춰서 그 취업은 또 줄여버리거든요. 노동력 네. 수요는 줄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을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하는 쪽에다가 직접 그러한 세제 혜택 등을 줘가지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지만 이 청년들이 더 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전환을 저희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실업 구제형 이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처음 말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리고 아까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라는 거 봤잖아요. 금융 서비스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그리고 뭐 레스토랑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한 우리가 이거를 창조 확산형 일자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 확산형 일자리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피게 돼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청년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른 창조기업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이게 보면 경쟁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중기청이 중심이 됐고 광고도 냈습니다, 한번.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사실 중기청, 문화체육관광부 또 뭐 기재부 해서 전부 다 부처들이 이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모바일 이제 그 열풍이 불고 있고 이거 틀을 확 바꿔놓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뭐 기기가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응용 프로그램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이게 뭐 기업을 큰 기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틈새라 그래서 작은 것도 작은 것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1인 창조 기업을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그 고용전략회의에 한번 보고가 될 건데 중소기업청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 동아리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젊은 애들 두세 명이 와서 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창업에 관한 절차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도와주면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 개혁에 강한 의지를 지금 표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만큼은 그 성과를 거두어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